왜 어떤 사람들은 큰 자산이 있어도 결국 삶을 즐기지 못할까요? 이 문제는 단순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 경제학과 심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불확실성 속 인간의 의사결정 구조로 설명합니다. 행동 경제학에는 certainty effect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간은 실제 확률보다 확실한 상태를 훨씬 더 크게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미래에 큰 수익을 얻을 가능성보다 지금 확실하게 보유한 현금을 더 안전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자산이 충분해도 사람은 계속 현금을 붙잡으려 합니다. 소비는 확실한 자산을 불확실한 미래로 바꾸는 행동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돈을 쓰는 순간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안전이 줄어든다고 느끼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은 reference dependence입니다. 인간은 절대적 수준보다 자신이 익숙해진 기준점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자산이 30억에서 28억이 되면 실제 생활에는 큰 변화가 없어도 심리적으로는 잃었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 많은 사람들이 생활 수준보다 자산 숫자가 줄어드는 것 자체에 더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사람은 돈이 부족해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기준점이 내려가는 경험 자체를 위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심리학과 신경경제학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인간의 사고가 장기적 판단에서 단기 생존 중심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scarcity mindset이라고 부릅니다. 흥미로운 것은 실제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불안이 커지면 인간의 뇌는 부족 상태처럼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장기 계획보다 단기 안전, 삶의 만족보다 현금 보유, 효율보다 방어를 우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이 많아도 현금 흐름 구조가 불안정하면 사람은 계속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돈을 쓰는 능력은 단순 소비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본질은 불확실성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 자산 감소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미래를 얼마나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현대 자산 관리의 핵심은 단순히 돈을 더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불안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막상 돈을 쓰려고 하면 이상하게 불안해질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 불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직은 모자른가 보다. 하지만 현대 경제학과 행동 재무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인간이 미래 불확실성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학에는 precautionary saving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방적 저축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미래가 불안할수록 현재 소비를 줄이고 현금을 보유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사람은 삶의 만족보다 혹시 모를 미래를 더 우선하게 됩니다.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불안해서 못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행동경제학의 핵심 개념 중 하나는 loss aversion입니다. 인간은 같은 규모의 이익보다 손실을 훨씬 더 크게 느낍니다. 예를 들어 1천만 원을 버는 기쁨보다 1천만 원이 줄어드는 불안이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행, 취미, 경험, 자기 투자 여가 소비조차 무의식적으로 자산 감소처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절약하고 저축하고 투자하며 미래 대비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일수록 돈을 쓰는 행동 자체를 위험처럼 느끼기 쉽습니다. 행동과학에서는 이를 scarcity mindset이라고 설명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실제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불안이 커지면 인간의 뇌는 스스로를 부족한 상태라고 인식한다는 점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장기 행복보다 단기 안전, 삶의 만족보다 현금 보유, 경험보다 생존 대비를 우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이 충분해도 계속 불안하고 계속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 삶을 미루게 되는 것입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멘탈 어카운팅입니다. 사람은 돈을 모두 같은 돈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은 써도 되는 돈, 투자 원금은 건드리면 안 되는 돈, 부동산은 소비할 수 없는 돈처럼 심리적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총자산은 커졌는데도 실제로는 쓸 수 있는 돈으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은 늘었는데 삶은 그대로인 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돈을 쓰는 능력은 단순 소비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본질은 미래 불확실성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 자산 감소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현재의 삶의 효용을 얼마나 선택할 수 있는가에 가깝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돈을 쓰면 죄책감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계속 소비해도 만족하지 못할까요? 흥미로운 것은 이 차이가 단순 소득 수준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현대 행동 경제학은 소비를 단순 지출이 아니라 감정 조절 행동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전통 경제학은 인간이 합리적으로 효용을 계산한다고 가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연구들은 인간이 소비를 통해 감정을 조절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를 행동과학에서는 affective consumption, 감정 기반 소비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으면 쇼핑을 하고 불안하면 현금을 모으고 외로우면 관계 소비가 증가하고 자존감이 낮아지면 과시 소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비는 경제 행위이기 전에 감정 반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는 인간이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통제 가능한 행동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컴패센터리 컨트롤 티어리와 연결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미래가 불안하면 지나치게 저축하고 반대로 현실 스트레스가 심하면 충동 소비가 증가합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내 삶을 내가 통제하고 싶다는 심리입니다. 과소비도 과도한 절약도 때로는 불안에 대한 통제 반응일 수 있습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사람이 실패 자체보다 잘못 선택했다는 감정을 더 두려워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regret avers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싼 소비를 망설이고 투자도 망설이고 경험 소비도 미루고 현재 삶보다 미래 안전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소비 이후 괜히 썼나? 라는 후회를 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특히 완벽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소비 결정 자체를 미루는 경향이 커질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람이 실제 자산 규모보다 감정 상태, 미래 불안, 비교 심리, 후회 가능성에 훨씬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도 계속 부족하게 느끼고 충분한 자산이 있어도 소비를 못하고 반대로 불안할수록 충동 소비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즉, 소비의 핵심은 단순 계산이 아니라 감정 안정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소비의 본질은 단순히 얼마를 쓰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불안을 어떻게 다루는가, 후회를 얼마나 두려워하는가, 소비를 어떤 감정으로 해석하는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잘 쓴다는 말을 들으면 두 가지를 떠올립니다. 하나는 많이 쓰는 사람, 다른 하나는 아끼는 사람. 하지만 현대 경제학과 행동재무학은 둘 다 정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얼마를 썼는가가 아니라 왜, 언제, 어떤 구조 안에서 썼는가입니다. 현대 경제학의 핵심 개념 중 하나는 utility maximization입니다. 전통 경제학은 인간이 효용을 극대화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최근 행복 경제학 연구들은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한 소비,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한 소비, 시간을 절약하는 소비, 새로운 경험을 만드는 소비는 단순 지출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소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교 소비, 과시 소비, 충동 소비는 순간 만족은 강할 수 있지만 만족 지속 시간은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잘 쓰는 소비란 비싼 소비가 아니라 삶의 방향과 연결된 소비에 더 가깝습니다. 같은 소비라도 언제 사용했는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할 때의 여행과 몸이 불편해진 이후의 여행은 다릅니다.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소비는 단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 가능한 시간과 연결됩니다. 실제 행복경제학 연구에서도 경험 소비는 시간이 지나도 만족 기억이 오래 유지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반면 물질 소비는 빠르게 익숙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 쓰는 소비는 단순 현재 만족이 아니라 시간 안에서 가치가 사라지기 전에 사용하는 능력과도 연결됩니다. 좋은 소비는 한 번의 만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소비가 전체 자산 구조 안에서 지속 가능한지도 중요합니다. 현대 재무이론에서는 이를 consumption smoothing, 평탄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핵심은 특정 시기에 과도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 가능한 소비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본 생활비는 안정적 현금 흐름으로 유지하고 선택 소비는 상황에 따라 조절 가능하게 만들며 큰 지출은 자산 수명과 연결해 판단하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실제 장기 소비 연구에서도 사람들은 최고 소비 수준보다 예측 가능한 소비 구조에서 더 큰 안정감을 느끼는 경향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흥미로운 것은 초고액 자산가일수록 소비를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관리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순간 만족이 아니라 단순 사치가 아니라 삶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소비에 가까워집니다. 결국 돈을 잘 쓴다는 것은 많이 쓰는 것도 무조건 아끼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삶의 목적과 연결되어 있는가, 지금 사용해야 할 시간 가치가 있는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가입니다. 현대 자산 관리 이론은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 자산은 당신의 삶에서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자산의 최종 목적이 단순 보유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자산의 목적은 삶의 안정, 시간 확보, 선택의 자유, 삶의 질 향상을 가능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자산은 숫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안에서 실제로 사용될 때 비로소 기능을 수행합니다. 현대 경제학에서는 효용이 단순 자산 규모 자체에서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최근 자산 관리 연구에서는 wealth utility 개념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얼마를 가지고 있는가 보다 그 자산이 삶에 어떤 기능을 하는가입니다. 그래서 최근 자산 관리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자산을 삶의 효용 측면에서는 미완성 자산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초고액 자산가 연구에서도 삶의 만족도가 단순 자산 규모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행복경제학과 웰빙 연구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 이후에는 관계 만족도, 건강 상태, 시간 자율성, 삶의 의미감이 만족돼 더 큰 영향을 주는 경향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실제 글로벌 패밀리 오피스 연구에서도 고액 자산가들이 후반으로 갈수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자산으로 어떤 삶을 만들 것인가로 이동하게 됩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과도한 미래 대비가 현재 삶의 효용을 계속 희생시키는 현상도 설명합니다. 특히 지나친 절약, 과도한 현금 집착, 소비 회피, 끝없는 축적 중심 사고는 삶의 경험 기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기 행복 연구에서는 경험 부족, 관계 단절, 건강 악화, 시간 상실이 후반 삶의 대표적인 후회 요소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즉 자산은 계속 증가했는데 삶은 계속 미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이 위험과 수익의 균형을 중요하게 보듯 삶의 자산 관리 역시 미래 안정성과 현재 삶의 효용 사이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미래만 위해 현재를 희생하면 삶의 경험이 사라질 수 있고 반대로 현재만 소비하면 장기 안정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글로벌 자산 관리에서는 언제 사용할 것인가, 어느 정도 사용할 것인가, 어떤 경험에 사용할 것인가를 핵심 질문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돈을 쓰는 능력은 단순 소비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이해하고 시간의 가치를 이해하며 자산의 목적을 이해하고 미래와 현재의 균형을 설계하는 능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진짜 자산 관리는 삶을 완성하는 방향으로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